엄마, 나 오늘 처가에서 맞았어. 그런데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 3스타 훈장을 셋이나 받은 여장군 노예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군 생활 동안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도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강철 같은 손이 말입니다. 군에서도 전쟁터에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던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꽉 깨물며 말했습니다. 좋아, 이젠 전쟁이야. 여러분,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무얼 하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힘이 됩니다. 설거지를 하며 듣고 계신지, 산책을 하며 듣고 계신지, 아니면 편안히 누워서 듣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날은 평범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이촌동 고급 아파트, 노예경 장군은 늘 그렇듯 오후 2시에 정확히 커피 한 잔을 끓여들고 베란다에 나와 있었습니다. 군인 시절부터 몸에 밴 정확한 시간 관념이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은 오늘따라 유난히 잔잔했습니다.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말입니다. 노예경은 31살 된 아들 정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치는 온순한 아들, 석 달 전 결혼한 후로 통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아들 말입니다. 결혼하면 다 그런 거야. 노예경은 스스로를 달랬지만 군인의 직감은 계속해서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정민이었습니다. 노예경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정민아, 무슨 일이야? 오늘 처가 가는 날 아니었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건 거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터져나온 그 한마디. 엄마. 나 오늘 처가에서 맞았어. 그런데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 노예경의 세상이 순간 멈춰섰습니다. 커피 잔이 그녀의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산산조각 났지만 그녀는 그것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30년 군 생활 동안 수없이 들었던 보고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보고였습니다. 정민아, 지금 어디 있니? 다쳤니? 노예경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용암 같은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집에 와 있어요. 소영이는 친정에 남아 있고요. 엄마,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민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수치심이 가득했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에 가자. 그리고 모든 걸 엄마한테 말해. 노예경의 목소리에는 명령하는 군인의 톤이 되살아났습니다. 전화를 끊는 순간 그녀는 벽에 걸린 군복을 바라봤습니다. 3스타 계급장이 달린 그 제복은 이제 추억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다시 그것을 꺼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며느리 한소영이 순한 양 같은 정민에게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재벌가 딸이라는 한소영, 결혼식 때 환하게 웃으며 어머님 정민. 오빠 잘 부탁드려요라고 말했던 그 여자가 말입니다. 왜 아무도 정민을 말리지 않았을까요? 왜 그녀는 은퇴한 장군의 이름으로 다시 전투복을 입게 되었을까요? 노예경은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가장 큰 전쟁은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적군은 북한도 아니고 테러리스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와 그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예경에게는 30년 군 생활에서 쌓은 전략과 인맥,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이촌동 고급 아파트, 육군 3스타 장군. 노예경은 매일 새벽 5시에 기상해 스트레칭과 스쿼트 200개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딱 떨어지는 단발머리, 무표정에 가까운 얼굴, 군인다운 단정한 말투. 군복을 벗은 지금도 군인은 노예경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오늘도 200개. 늘 그렇듯이 노예경은 200번째 스쿼트를 마치고 탁자 위에 놓인 약병을 집어들었어요. 관절염약. 군생활 30년 그녀에게 남은 건 무릎 통증과 3스타 배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예경은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어요. 군인은 약함을 드러내지 않는 법이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은 오늘따라 잔잔했어요. 노예경은 커피 한 잔을 들고 베란다에 서서 물결을 바라봤죠. 강물처럼 평온해 보이는 그녀의 얼굴 뒤로 무언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정민에 대한 걱정이었어요. 거실 벽에는 정민의 사진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 없이 자란 정민은 노예경에게 유일한 가족이었죠. 온순하고 착한 성격으로 문학을 사랑하는 아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조용히 살아가는 정민이었어요. 전화벨이 울렸어요. 정민이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그럼 너는? 강희는 어때? 괜찮아요. 학생들이 좀 말썽이지만 노예경은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감지했어요. 석 달 전 재벌가 딸 한소영과 결혼한 후로 정민의 목소리에는 항상 미세한 긴장감이 깔려 있었죠. 이번 주말에 처가에 가나? 네, 내일부터 이틀 정도요. 장모님 생신이라서요. 노예경은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정민이 아내와 함께 서울 외곽 대저택에 산다는 걸 알게 된 날부터 노예경은 그곳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거만하고 권위적인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엄마, 그냥 좀 이해해 보려고 노력 중이에요. 정민의 말에 노예경은 미간을 찌푸렸어요. 노력은 좋은데 맞지 않는 옷 억지로 입다간 피부가 다 찢어진다. 아프기 전에 벗어야 한다. 그러나 정민은 매번 웃으며 괜찮아요만 반복했습니다. 노예경은 아들의 말투에서 숨겨진 무언가를 감지했지만 더 캐묻지 않았어요. 군인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지만 노예경은 참았습니다.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으니까요. 벽에 걸린 또 다른 사진을 바라봤어요. 정민의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죠. 환하게 웃고 있는 정민과 그 옆에 한소영. 노예경은 사진 속 며느리의 눈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웃고 있지만 눈은 웃지 않는 사람. 군 생활 중 그런 눈을 가진 동료들이 몇 있었는데 대부분 부하들에게 가혹한 사람들이었죠. 겉보기엔 평화로운 가족. 그러나 노예경은 아들의 눈빛이 점점 식어간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에 반짝이던 눈동자는 어디로 갔을까요? 정민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경직된 톤. 통화할 때마다 누군가를 의식하는 듯한 조심스러운 대화. 정민이 목소리가 이상해. 뭔가 숨기고 있어. 노예경은 한강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물 위로 비치는 햇살은 반짝였지만 노예경의 마음 한편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며느리 한소영은 대기업 회장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무엇이든 갖고 싶은 대로 가져본 사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결혼식 날 노예경에게 인사할 때도 어머님, 정민 오빠 제가 잘 관리하겠습니다라고 말했죠. 관리라는 표현이 노예경에게는 어딘지 불편했어요. 그날 밤 노예경은 오랜만에 악몽을 꿨어요. 전쟁터에서 아들을 찾아 헤매는 꿈이었죠. 땀에 젖어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그리고 그 직감은 곧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6월 어느 토요일 오후 노예경은 이촌동 대형마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장바구니를 챙겼어요. 주말이면 늘 하는 일상이었죠. 군인 시절의 습관대로 필요한 물품 목록을 꼼꼼하게 적어온 메모를 확인하며 차에서 내리려는 순간이었어요. 진동과 함께 울리는 휴대전화. 노예경은 무심코 휴대전화를 들여다봅니다. 정민 이름 석자. 익숙한 벨소리. 노예경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정민아, 무슨 일이야? 오늘 처가 가는 날 아니었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건 거친 숨소리뿐. 그리고 이상하게 끊어지는 말들. 마. 도와줘. 정민아. 정민아. 무슨 일이야? 전화가 끊겼어요. 노예경은 즉시 다시 걸었지만 신호음만 울릴 뿐 받지 않았죠. 화면이 꺼지자마자 그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30년 군 생활에서 단련된 위기 감지 능력이 그녀의 온몸을 긴장시켰어요. 장바구니를 버리다시피 차 안에 던져놓고 시동을 걸려는 순간 또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며느리의 어머니였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집에 오신다고 정민이가 그러던데요. 노예경의 눈썹이 꿈틀거렸어요. 방금 전까지 도움을 청하던 아들의 목소리와 지금의 너무나 일상적인 전화.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아니요, 그런 얘긴 없었는데요. 방금 정민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장모의 숨소리가 달라졌어요. 아, 그래요?
아마 오해가 있으셨나 봐요. 정민이는 지금 괜찮아요. 그냥 가족 간에 작은 말다툼이 있었을 뿐이에요. 말다툼이요? 지금 제 아들이 도와달라고 전화를 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을 뿐인데 끊겼어요. 당황한 사돈어른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사돈어른, 우리 집안일에 왜 자꾸 간섭하시려 하세요? 정민이 일은 가정 안에서 해결하고 있어요. 가정? 노예경의 목소리는 냉철했어요. 전투 상황에서 지시를 내릴 때의 그 목소리였죠. 방금 내 아들이 도와달라고 전화를 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을 뿐인데 끊겼어. 그건 아마 정민이가 좀 예민해져서 그런 거예요. 요즘 대학교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요. 노예경은 더 이상 대화가 의미 없다고 판단했어요. 장모의 말은 계속 돌려 말하기만 했고 정민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명확히 말해주지 않았으니까요. 직접 가보겠습니다. 노예경은 통화를 끊고 곧장 차를 돌려 며느리 집으로 향했어요. 서울 외곽에 있는 고급 대저택까지는 1시간 정도 걸렸죠. 운전하는 내내 노예경의 머릿속에는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펼쳐졌어요. 군 생활에서 배운 위기 대응 방식대로 그녀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했습니다. 차 안의 라디오에서는 80년대 히트곡이 흘러나왔어요. 노예경이 젊은 시절 첫 임관했을 때 유행하던 노래였죠. 그때는 여군이 드물었고 그녀는 수많은 편견과 싸워야 했어요. 하지만 지금 그녀가 마주한 건 더 무서운 적이었습니다.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의 울타리 안에 숨어있는 폭력이었죠.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노예경의 직감은 더욱 강하게 경고음을 울렸어요. 저택은 너무 조용했고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으며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정민아, 엄마 왔어. 문 열어. 노예경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단함이 담겨 있었어요. 대답 없는 집을 향해 그녀는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죠. 잠시 후 2층 창문이 살짝 열리고 누군가 노예경을 내려다봤어요. 눈가가 퉁퉁 부은 정민이었습니다. 그는 입을 열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이다 창문을 닫았어요. 그 짧은 순간 노예경은 아들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눈 주위에 멍 흐트러진 머리카락,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공포에 질린 눈빛. 노예경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었죠. 그때였습니다. 쾅! 안에서 문이 거칠게 열리며 누군가가 소리를 질렀어요. 창피하게 뭐 하는 거야? 응?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노예경은 그 소리를 며느리 한소영의 것으로 금방 알아차렸죠. 하지만 평소 예의 바르게 행동하던 며느리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 목소리에는 분노와 통제력 상실의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노예경은 전투모를 쓰듯 머리를 고쳐 세우고 조용히 말했어요. 문 열어. 지금. 이 순간 열지 않으면 문이 아니라 집이 부서질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30년 군 생활의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명령이었고 불복종은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죠. 잠시 후 대문 옆 작은 문이 열렸어요. 며느리의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장모님,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내 아들이 전화했어요. 도움을 요청했고요. 며느리 아버지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노예경을 안으로 들이기로 한 듯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하지만 우리 가정사에 이렇게 개입하시는 건 예의가 아닙니다. 노예경은 그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녀는 이미 전투 모드로 전환했고 목표는 오직 하나. 아들을 안전하게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노예경은 이미 이 전쟁에서 이길 방법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문이 열렸고 노예경은 들어서자마자 집안 구석구석을 스캔했어요. 군 생활에서 배운 공간 정찰의 습관이었죠. 소파에 앉아있는 며느리 아버지, 주방에서 나무를 다듬던 며느리 어머니, 그리고 소파 뒤에 움츠러져 있는 정민. 마치 평화로운 가정의 일상처럼 보이려 애쓰는 모습이었지만 노예경의 눈은 이미 그 가면을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노예경의 눈은 곧장 아들의 얼굴을 향했습니다. 붉게 멍든 뺨, 깨진 안경, 떨리는 손끝. 군 생활에서 수없이 봐왔던 부상의 징후들이 아들의 몸에 새겨져 있었어요. 정민아, 누가 그랬어?
노예경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폭풍이 담겨 있었어요. 정민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죠. 괜찮아요, 엄마. 그냥 어제 부부싸움이 좀 있었고. 그 순간 며느리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와 끼어들었어요. 정민이가 도가 지나쳐서 우리 딸이 좀 갔어요. 요즘 애들은 말로 해도 안 되니까요. 노예경은 정지한 듯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녀의 눈이 차갑게 빛났죠. 마치 영하 30도의 겨울 새벽 같은 눈빛이었어요. 잠시 후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더니 적었죠. 피해 확인 마이너스 안면 타박 심리 충격 추정. 가해자는 가족 전체. 수첩은 노예경이 군 생활 내내 사용하던 작전 일지였어요. 위기 상황에서 그녀는 항상 이렇게 냉정하게 상황을 기록했죠. 그것이 그녀가 30년 동안 살아남은 방식이었으니까요. 손이 좀 갔다고요? 노예경의 목소리는 겨울바람처럼 차가웠어요. 여기가 어디쯤인지 아십니까? 2025년 대한민국입니다. 손이 좀 가는 시대는 지났어요. 며느리 어머니가 얼굴을 붉히며 대꾸했어요. 사돈어른, 우리 집안일에 왜 이렇게 오버하세요? 부부싸움에 칼부림 없다잖아요. 정민이도 이제 다 컸는데요. 노예경은 며느리 어머니의 말을 자르고 아들에게 다가갔어요. 그녀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죠. 너 나랑 가자. 정민은 망설였어요. 그의 눈에는 공포와 망설임이 교차했죠. 노예경은 아들의 어깨를 꽉 잡았어요. 정민아, 이건 명령이야. 지금 즉시 이 집에서 나가자. 그때 2층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며 며느리 한소영이 내려왔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죠. 어머님, 이건 우리 부부의 문제입니다.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닙니까? 노예경은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 아들을 때린 시점부터 너는 며느리가 아니라 적이다. 난 대한민국 육군 삼성 장군이었고 전시의 적 앞에선 협상하지 않는다. 한소영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곧 비웃는 표정으로 바뀌었죠. 삼성 장군이요? 지금은 그냥 노인네 아닙니까? 군복 벗으면 다 똑같은 거 아시잖아요. 노예경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수첩을 다시 꺼내 적었죠. 가해자 태도 마이너스 방어적, 공격적, 피해자 비하. 정민아, 짐 꾸릴 필요 없어. 지금 당장 나가자. 정민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며느리 어머니가 급하게 다가왔죠. 정민아, 너 정말 이럴 거야? 내가 어떻게 길러줬는데? 엄마 말 좀 들어봐. 남편은 한 번씩 화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너도 잘못한 부분이 있잖아. 노예경은 며느리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제 아들이 어떻게 길러졌는지 제가 제일 잘 압니다. 대한민국 육군 최초의 여성 3스타 장군의 아들로 타협하지 않고 불의에 굴복하지 않도록 길렀습니다. 그 순간 한소영이 정민의 팔을 거칠게 잡았어요. 너 정말 가겠다는 거야? 우리 결혼 생활은 다 버리고. 정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아내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나 더 이상 맞고 싶지 않아. 그 말에 한소영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그녀가 손을 들어 올리는 순간 노예경이 번개처럼 그 손목을 붙잡았죠. 시도조차 하지 마. 노예경의 손아귀는 단단했어요. 30년간 무기를 다루고 스쿼트 200개를 매일 했던 손의 힘이었죠. 한소영이 놀란 표정으로 손을 빼려 했지만 노예경은 놓아주지 않았어요. 이 손으로 내 아들을 한 번이라도 더 건드리면 다음에는 군법정에서 만나게 될 거야. 잠시 후 대문 옆 작은 문이 열렸어요. 며느리의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사돈어른님,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내 아들이 전화했어요. 도움을 요청했고요. 며느리 아버지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노예경을 안으로 들이기로 한 듯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하지만 우리 가정사에 이렇게 개입하시는 건 예의가 아닙니다. 노예경은 그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녀는 이미 전투 모드로 전환했고 목표는 오직 하나. 아들을 안전하게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노예경은 이미 이 전쟁에서 이길 방법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문이 열렸고 노예경은 들어서자마자 집안 구석구석을 스캔했어요. 군 생활에서 배운 공간 정찰의 습관이었죠.
소파에 앉아있는 며느리 아버지, 주방에서 나무를 다듬던 며느리 어머니, 그리고 소파 뒤에 움츠러져 있는 정민. 마치 평화로운 가정의 일상처럼 보이려 애쓰는 모습이었지만 노예경의 눈은 이미 그 가면을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노예경의 눈은 곧장 아들의 얼굴을 향했습니다. 붉게 멍든 뺨, 깨진 안경, 떨리는 손끝. 군 생활에서 수없이 봐왔던 부상의 징후들이 아들의 몸에 새겨져 있었어요. 정민아, 누가 그랬어? 노예경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폭풍이 담겨 있었어요. 정민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죠. 괜찮아요, 엄마. 그냥 어제 부부싸움이 좀 있었고. 그 순간 며느리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와 끼어들었어요. 정민이가 도가 지나쳐서 우리 딸이 좀 갔어요. 요즘 애들은 말로 해도 안 되니까요. 노예경은 정지한 듯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녀의 눈이 차갑게 빛났죠. 마치 영하 30도의 겨울 새벽 같은 눈빛이었어요. 잠시 후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더니 적었죠. 피해 확인 마이너스 안면 타박 심리 충격 추정. 가해자는 가족 전체. 수첩은 노예경이 군 생활 내내 사용하던 작전 일지였어요. 위기 상황에서 그녀는 항상 이렇게 냉정하게 상황을 기록했죠. 그것이 그녀가 30년 동안 살아남은 방식이었으니까요. 손이 좀 갔다고요? 노예경의 목소리는 겨울바람처럼 차가웠어요. 여기가 어디쯤인지 아십니까? 2025년 대한민국입니다. 손이 좀 가는 시대는 지났어요. 며느리 어머니가 얼굴을 붉히며 대꾸했어요. 사돈어른님, 우리 집안일에 왜 이렇게 오버하세요? 부부싸움에 칼부림 없다잖아요. 정민이도 이제 다 컸는데요. 노예경은 며느리 어머니의 말을 자르고 아들에게 다가갔어요. 그녀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죠. 너 나랑 가자. 정민은 망설였어요. 그의 눈에는 공포와 망설임이 교차했죠. 노예경은 아들의 어깨를 꽉 잡았어요. 정민아, 이건 명령이야. 지금 즉시 이 집에서 나가자. 그때 2층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며 며느리 한소영이 내려왔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죠. 어머님, 이건 우리 부부의 문제입니다.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닙니까? 노예경은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 아들을 때린 시점부터 너는 며느리가 아니라 적이다. 난 대한민국 육군 삼성 장군이었고 전시에 적 앞에선 협상하지 않는다. 한소영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곧 비웃는 표정으로 바뀌었죠. 삼성 장군이요? 지금은 그냥 노인네 아닙니까? 군복 벗으면 다 똑같은 거 아시잖아요. 노예경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수첩을 다시 꺼내 적었죠. 가해자 태도 마이너스 방어적, 공격적, 피해자 비하. 정민아, 짐 꾸릴 필요 없어. 지금 당장 나가자. 정민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며느리 어머니가 급하게 다가왔죠. 정민아, 너 정말 이럴 거야? 내가 어떻게 길러줬는데? 엄마 말 좀 들어봐. 남편은 한 번씩 화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너도 잘못한 부분이 있잖아. 노예경은 며느리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제 아들이 어떻게 길러졌는지 제가 제일 잘 압니다. 대한민국 육군 최초의 여성 3스타 장군의 아들로 타협하지 않고 불의에 굴복하지 않도록 길렀습니다. 그 순간 한소영이 정민의 팔을 거칠게 잡았어요. 너 정말 가겠다는 거야? 우리 결혼 생활은 다 버리고. 정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아내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나 더 이상 맞고 싶지 않아. 그 말에 한소영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그녀가 손을 들어 올리는 순간 노예경이 번개처럼 그 손목을 붙잡았죠. 시도조차 하지 마. 노예경의 손아귀는 단단했어요. 30년간 무기를 다루고 스쿼트 200개를 매일 했던 손의 힘이었죠. 한소영이 놀란 표정으로 손을 빼려 했지만 노예경은 놓아주지 않았어요. 이 손으로 내 아들을 한 번이라도 더 건드리면 다음에는 군법정에서 만나게 될 거야. 잠시 후 대문 옆 작은 문이 열렸어요. 며느리의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사돈어른님,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내 아들이 전화했어요. 도움을 요청했고요. 며느리 아버지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노예경을 안으로 들이기로 한 듯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하지만 우리 가정사에 이렇게 개입하시는 건 예의가 아닙니다. 노예경은 그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녀는 이미 전투 모드로 전환했고 목표는 오직 하나. 아들을 안전하게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노예경은 이미 이 전쟁에서 이길 방법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문이 열렸고 노예경은 들어서자마자 집안 구석구석을 스캔했어요. 군 생활에서 배운 공간 정찰의 습관이었죠. 소파에 앉아있는 며느리 아버지, 주방에서 나무를 다듬던 며느리 어머니, 그리고 소파 뒤에 움츠러져 있는 정민. 마치 평화로운 가정의 일상처럼 보이려 애쓰는 모습이었지만 노예경의 눈은 이미 그 가면을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노예경의 눈은 곧장 아들의 얼굴을 향했습니다. 붉게 멍든 뺨, 깨진 안경, 떨리는 손끝. 군 생활에서 수없이 봐왔던 부상의 징후들이 아들의 몸에 새겨져 있었어요. 정민아, 누가 그랬어? 노예경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폭풍이 담겨 있었어요. 정민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죠. 괜찮아요, 엄마. 그냥 어제 부부싸움이 좀 있었고. 그 순간 며느리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와 끼어들었어요. 정민이가 도가 지나쳐서 우리 딸이 좀 갔어요. 요즘 애들은 말로 해도 안 되니까요. 노예경은 정지한 듯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녀의 눈이 차갑게 빛났죠. 마치 영하 30도의 겨울 새벽 같은 눈빛이었어요. 잠시 후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더니 적었죠. 피해 확인 마이너스 안면 타박 심리 충격 추정. 가해자는 가족 전체. 수첩은 노예경이 군 생활 내내 사용하던 작전 일지였어요. 위기 상황에서 그녀는 항상 이렇게 냉정하게 상황을 기록했죠. 그것이 그녀가 30년 동안 살아남은 방식이었으니까요. 손이 좀 갔다고요? 노예경의 목소리는 겨울바람처럼 차가웠어요. 여기가 어디쯤인지 아십니까? 2025년 대한민국입니다. 손이 좀 가는 시대는 지났어요. 며느리 어머니가 얼굴을 붉히며 대꾸했어요. 사돈어른님, 우리 집안일에 왜 이렇게 오버하세요? 부부싸움에 칼부림 없다잖아요. 정민이도 이제 다 컸는데요. 노예경은 며느리 어머니의 말을 자르고 아들에게 다가갔어요. 그녀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죠. 너 나랑 가자. 정민은 망설였어요. 그의 눈에는 공포와 망설임이 교차했죠. 노예경은 아들의 어깨를 꽉 잡았어요. 정민아, 이건 명령이야. 지금 즉시 이 집에서 나가자. 그때 2층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며 며느리 한소영이 내려왔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죠. 어머님, 이건 우리 부부의 문제입니다.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닙니까? 노예경은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 아들을 때린 시점부터 너는 며느리가 아니라 적이다. 난 대한민국 육군 삼성 장군이었고 전시의 적 앞에선 협상하지 않는다. 한소영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곧 비웃는 표정으로 바뀌었죠. 삼성 장군이요? 지금은 그냥 노인네 아닙니까? 군복 벗으면 다 똑같은 거 아시잖아요. 노예경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수첩을 다시 꺼내 적었죠. 가해자 태도 마이너스 방어적, 공격적, 피해자 비하. 정민아, 짐 꾸릴 필요 없어. 지금 당장 나가자. 정민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며느리 어머니가 급하게 다가왔죠. 정민아, 너 정말 이럴 거야? 내가 어떻게 길러줬는데? 엄마 말 좀 들어봐. 남편은 한 번씩 화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너도 잘못한 부분이 있잖아. 노예경은 며느리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제 아들이 어떻게 길러졌는지 제가 제일 잘 압니다. 대한민국 육군 최초의 여성 3스타 장군의 아들로 타협하지 않고 불의에 굴복하지 않도록 길렀습니다. 그 순간 한소영이 정민의 팔을 거칠게 잡았어요. 너 정말 가겠다는 거야? 우리 결혼 생활은 다 버리고. 정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아내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나 더 이상 맞고 싶지 않아. 그 말에 한소영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그녀가 손을 들어 올리는 순간 노예경이 번개처럼 그 손목을 붙잡았죠. 시도조차 하지 마. 노예경의 손아귀는 단단했어요. 30년간 무기를 다루고 스쿼트 200개를 매일 했던 손의 힘이었죠. 한소영이 놀란 표정으로 손을 빼려 했지만 노예경은 놓아주지 않았어요.
이 손으로 내 아들을 한 번이라도 더 건드리면 다음에는 군법정에서 만나게 될 거야. 노예경은 한소영의 손목을 놓아주고 정민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집을 나서려는 순간 며느리 아버지가 앞을 막아섰죠. 이렇게는 못 보내겠습니다. 우리 집안에 체면이 있는데요. 노예경은 며느리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체면이요? 사위를 구타하는 딸을 둔 집안에 무슨 체면이 있습니까? 며느리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죠. 노예경은 정민의 손을 꼭 잡고 집을 나왔어요. 차에 오르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죠. 대문 앞에 서 있는 한소영과 그의 부모님. 그들의 표정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차에 오른 정민은 곧바로 울음을 터뜨렸어요. 노예경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울어. 다 울고 나면 우린 싸울 거야. 싸워요? 아, 그래, 이건 전쟁이야. 정민아, 내 인생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전쟁. 그리고 이 전쟁에서 지는 건 우리가 아니야. 노예경은 아들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그것은 마치 오래전 여군으로서 첫 임무를 맡았을 때의 그 눈빛과 같았어요.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오직 목표를 향한 확고한 의지만 있었죠. 차를 출발시키며 노예경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겠다. 그렇게 노예경은 30년 만에 다시 한번 전투모를 썼습니다. 이번 전장은 군대가 아닌 가정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똑같은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그녀는 결코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촌동 아파트로 돌아온 모자는 밤새 눈물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민의 눈물이 마를 때쯤 노예경은 차분하게 물었죠. 언제부터였니? 정민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손가락이 소파 가장자리를 꼭 쥐었죠. 결혼한 지 석 달 됐을 때요. 처음엔 그냥 소리를 지르는 정도였어요. 그러다 점점 노예경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그녀는 아들의 팔을 살며시 들어올렸죠. 소매 아래로 보이는 멍자국. 그것은 최근의 것만이 아니었어요. 이게 처음이 아니구나. 정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렸죠. 장모님은 그게 다 내 잘못이래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을 안 차려서 소영이 셔츠에 단추가 하나 없어서 말투가 버릇없어서. 노예경은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그녀의 몸 안에서는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올랐지만 표정은 평온했죠. 군인은 감정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니까요. 내일 아침 우리는 행동을 개시할 거야. 다음 날 아침 노예경은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 김정식에게 연락했어요. 그는 노예경의 옛 전우였죠. 노 장군,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로? 내 아들이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네. 도움이 필요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렸어요. 그리고 김정식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죠. 모든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진, 녹음, 진단서. 모든 것을 모아주세요. 노예경은 전화를 끊고 정민에게 말했어요. 오늘 병원에 가자. 모든 상처를 기록해야 해. 정민은 망설였어요.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죠. 이러면 소영이가 더 화낼 거예요. 어제도 벌써 20번이나 전화가 왔어요. 노예경은 아들의 손을 꽉 잡았어요. 두려워하지 마. 이건 우리의 전쟁이고 우린 이길 거야. 그날 오후 며느리 측은 오히려 고소를 운운하며 협박 전화를 걸어왔어요. 사돈어른님, 우리 집안일에 간섭해서 가정파괴죄로 고발하겠습니다. 노예경은 차분히 대답했어요. 그래요, 법정에서 보시죠. 전화를 끊은 노예경은 수첩에 또 한 줄 적었어요. 가해자 측의 협박, 법적 대응 준비. 며칠 후 정민의 몸에 난 상처들이 병원에서 기록됐어요. 의사는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진단서를 작성했죠. 이 정도면 심각한 폭행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셨나요? 노예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이미 모든 절차를 밟고 있었죠.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뜻밖의 곳에서 나왔어요. 한소영의 집에 설치된 CCTV 영상이었죠. 노예경의 옛 부하였던 경찰 수사관의 도움으로 영상 일부가 확보됐어요. 왜 내가 밥을 안 차리면 당신이 나한테 주먹질을 해야 해요?
영상 속 정민의 울부짖음이 노예경의 가슴을 찢었어요. 그게 우리 집 문화니까 그러지. 여기선 시댁법이야. 영상 속에서 한소영은 의외로 본색을 숨기지 않았어요. 마치 그것이 당연한 듯 정민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밀쳐붙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노예경은 그 영상을 보면서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미 전투 모드였으니까요.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움직이는 군인의 자세로 그녀는 모든 증거를 수집했죠. 하지만 노예경에게 가장 충격적인 건 정민이 이미 3번이나 병원에 실려갔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응급실 기록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왜 말 안 했어? 정민아? 노예경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떨렸어요. 정민은 고개를 숙인 채 속삭였죠. 엄마는 바빴고 군대에서 중요한 사람이니까 괜히 패기치기 싫었어요. 노예경은 눈물을 삼켰어요. 그녀는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아들이 가장 필요로 할 때 곁에 없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찢어놓았죠.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엄마가 내 곁에 있을게. 그날 밤 노예경은 오랜만에 군복을 꺼냈어요. 30년간 입었던 그 제복은 이제 옷장 한 구석에 걸려 있었죠. 그녀는 어깨에 달린 삼성 계급장을 천천히 만졌어요. 이 별들이 내게 가르쳐 준 건 절대 물러서지 않는 것, 그리고 내 부하를 지키는 것. 이제 그녀가 지켜야 할 건 부하가 아닌 아들이었어요. 노예경은 마음을 다잡았죠. 그리고 마침내 며느리와 처가 전체를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무너뜨릴 준비에 들어갔어요. 다음 날 아침 노예경은 김정식 변호사와 만났어요. 그는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고개를 끄덕였죠. 충분합니다. 가정폭력, 상해, 협박 모두 명백한 증거가 있어요. 하지만 노 장군, 이것은 쉬운 싸움이 아닐 겁니다. 며느리 측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요. 노예경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나는 평생 쉬운 싸움을 한 적이 없네. 늘 어려운 싸움을 했고 늘 이겼어. 그러나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공격이 시작됐어요. 지역 커뮤니티에 군 출신 시어머니의 횡포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죠. 며느리 측에서 먼저 여론전을 시작한 것이었어요. 군 생활에서의 권위의식을 가정에까지 들고 와 젊은 부부의 삶을 파괴하는 노모. 게시물은 노예경을 군사독재 시대의 유물로 묘사했어요. 심지어 그녀가 군 시절 여군 우대 논란까지 끄집어내며 그녀의 명예를 훼손했죠. 엄마, 이런 게 올라왔어요. 정민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보여줬어요. 노예경은 차분히 그것을 읽은 후 수첩에 또 한 줄 적었죠. 가해자의 역공격, 여론전 시작, 대응 필요. 김정식 변호사가 긴급히 전화를 걸어왔어요. 노 장군, 며느리 측에서 먼저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가정 파괴와 명예훼손으로요. 노예경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것은 전투에 임하는 군인의 미소였죠. 역공격이군. 좋아, 이제 우리도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그날 밤 노예경은 자신의 군 시절 동료들에게 연락했어요. 여성가족부에서 일하는 후배, 대형 언론사 법조팀장으로 일하는 전우, 그리고 경찰청 가정폭력 전담팀의 책임자까지. 그녀는 30년간 쌓아온 인맥을 총동원했죠. 우리는 이제 전면전에 들어간다. 목표는 하나, 내 아들의 안전과 정의의 실현이다. 노예경의 지시 아래 그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죠. 며느리와 그 가족의 진짜 모습, 그리고 노예경이라는 여성의 진정한 힘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첫 번째로 노예경은 옛 전우이자 현재 국회 보좌관으로 일하는 이미경에게 연락했어요. 미경아, 도움이 필요해. 대성그룹에 대한 정보를 모두 찾아줘. 대성그룹이요? 며느리 집안 회사 아닌가요? 맞아. 그들이 우리를 물러서게 하려 한다면 우리도 그들의 약점을 찾아야지. 이미경은 곧바로 움직였어요. 국정감사 자료, 기업 공시 자료, 내부 제보까지. 하루도 안 되어 놀라운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죠. 대성그룹의 불법 하청, 세금 포탈, 그리고 무엇보다 한소영 아버지가 과거 직원들에게 가했던 갑질 사건들까지. 엄마, 이게 다 사실이에요? 정민은 노예경이 모은 자료들을 보며 충격에 빠졌어요. 그는 처가 어머니가 집에서 일하는 간병인을 학대했다는 증언,
처가 아버지의 회사가 하청들에게 대금을 미지급했다는 고발장, 그리고 한소영이 이전 남자친구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는 증언까지 보았죠. 이건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니야, 정민아. 이 가족 전체가 권력과 돈을 이용해 약자를 억압해온 거야. 정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지 깨달았죠. 왜 이런 사람들 속에 저를 두셨어요, 엄마? 노예경은 아들의 손을 꽉 잡았어요. 내 선택을 존중했기 때문이야. 하지만 이제는 그냥 볼 수 없어. 이 가족은 너를 파괴하고 있어. 그 순간 노예경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여성가족부에서 일하는 후배 박선영이었어요. 선배님, 정말 충격적인 자료를 찾았어요. 한소영 씨 대학 시절부터 남자친구를 때린 기록이 있어요. 심지어 학교 상담센터에 신고까지 들어왔었다고 해요. 노예경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어요. 그때 어떻게 처리됐지? 아버지가 거액을 기부하면서 무마됐어요. 피해자 남학생은 전학을 갔고요. 전화를 끊은 노예경은 다음으로 대형 언론사 사회부장인 정태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영아, 나야. 도움이 필요해. 노 장군님, 오랜만입니다. 뭐가 필요하세요? 진실이 필요해. 내 아들의 아내가 언론을 통해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어.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재벌가의 권력도 함께 말이야. 정태영은 곧바로 이해했어요. 알겠습니다. 탐사보도팀을 투입하겠어요. 대성그룹에 대한 의혹들도 함께 파헤쳐보죠. 그날 저녁부터 노예경의 반격이 시작됐어요. 먼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악성 게시물에 대한 반박 자료가 체계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군 출신 시어머니의 횡포, 사실은 재벌가 며느리의 가정폭력, 대성그룹 갑질 논란, 이번엔 사위 폭행까지 하나둘씩 올라오는 반박 게시물들은 모두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였어요. 사진, 병원 기록, 증언까지. 여론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편 노예경은 경찰청 가정폭력 전담팀의 김철수 팀장에게도 연락했어요. 그는 노예경이 군 시절 함께 연합훈련을 받았던 동기였죠. 철수야, 내 아들이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어. 하지만 가해자가 재벌가 딸이라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 노 장군, 그런 일이 있었군요. 바로 담당 수사관에게 지시하겠습니다. 가정폭력은 가해자가 누구든 엄중히 처벌해야 해요. 김철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는 즉시 담당 수사관을 교체하고 수사팀을 재편성했죠. 다음 날 아침 한소영 측에서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한소영의 아버지가 직접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어요. 사돈어른님, 이제 그만하시죠. 어느 날 밤 대성그룹 회장 한정호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우리 아들이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가정 문제를 세상에 드러내는 건 서로에게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충분한 합의금을 드리겠습니다. 정민이와 소영이가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노예경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합의금? 내 아들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겠다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서로 체면을 살리자는 거죠. 사돈 어른님도 군인 출신이시니 명예가 중요하잖아요. 이대로 가면 어른님도 군 생활 내내 쌓아온 명예가 다 무너질 겁니다. 노예경의 눈이 번뜩였어요. 그것은 협박이었죠. 그녀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체면과 명예는 다릅니다. 체면은 남들에게 보이는 것, 명예는 스스로 지키는 것이죠. 전 평생 명예를 지켜왔고 지금도 그럴 겁니다. 전화를 끊은 노예경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가 그치고 있었죠. 그녀는 문득 30년 전 군 내부 고발 사건을 떠올렸어요. 그때도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여군에 대한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고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배신자라고 불렀죠. 하지만 그녀는 그때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녀는 홀로 싸웠고 결국 이겼습니다. 이번에도 이길 거야. 노예경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때 정민이 방에서 나왔죠.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엄마, 나 때문에 엄마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포기할까요? 노예경은 아들의 어깨를 꽉 잡았어요. 포기? 내가 널 어떻게 키웠니?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 진실 앞에서는 더더욱. 그날 밤 노예경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녀는 책상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펼쳤죠. 그 안에는 그녀의 군 생활 사진들이 있었어요. 첫 임관식 날의 사진, 첫 작전 지휘 때의 사진, 그리고 삼성 계급장을 달았던 날의 사진까지. 그 사진들 사이에는 어린 정민의 모습도 있었어요. 군복 입은 엄마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노예경은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어요. 지켜줄게, 반드시. 다음 날 아침 노예경은 새로운 전략을 세웠어요.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대응하지 않기로 했죠. 이제는 그녀가 공격할 차례였어요. 먼저 그녀는 군 시절 알게 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를 찾아갔어요. 정민의 휴대전화와 컴퓨터에서 모든 증거를 복구하고 강화하기 위해서였죠. 이 메시지들 모두 저장해 주세요. 그리고 이 통화 기록도 분석해 주세요. 전문가는 작업을 마친 후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노 장군님, 이건 단순한 가정폭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여자는 체계적으로 당신 아드님을 통제하고 있었어요. 클래식한 가스라이팅 사례입니다. 노예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죠. 정민의 자신감이 어떻게 서서히 무너져 갔는지, 어떻게 그가 점점 자신을 의심하게 됐는지.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또다시 한소영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더 교묘했죠. 그녀는 노예경의 굴력을 언급하며 그녀가 권위적이고 강압적이라고 주장했어요. 저희 어머님은 군대에서 명령만 내리다 오셔서 가정에서도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해요. 저희 부부 사이에 약간의 마찰이 있었을 뿐인데 마치 전쟁터처럼 만들어버렸어요. 정민은 그 모습을 보며 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맞았는지, 얼마나 두려웠는지. 노예경은 아들을 안아주며 속삭였어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믿어. 그날 밤 한소영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협박 대신 회유를 시도했죠. 정민아,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화 조절을 못한 건 내 잘못이야. 하지만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상담도 받고 내가 완전히 달라질게. 어머님만 물러서 주시면. 정민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들고 노예경을 바라봤어요. 노예경은 고개를 저었죠.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가해자의 달콤한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한소영 씨, 우리는 끝났어요. 제발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정민이 전화를 끊자마자 한소영의 문자가 쏟아졌어요. 처음에는 애원하는 내용이었지만 점점 협박으로 바뀌어갔죠. 내가 이렇게 나오는데 나도 할 수 있는 거 다 할 거야. 너희 엄마 군 생활 비리 다 파헤칠 거야. 다 끝장날 준비나 해. 노예경은 그 문자들을 모두 캡처했어요. 그리고 김정식 변호사에게 보냈죠. 이것도 증거로 추가해 주세요. 그날 밤 노예경은 오랜만에 군복을 꺼내 입었어요. 그것은 실제로 입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다시 한번 추스르기 위해서였죠.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어요. 쓰리스타 장군의 모습이었죠. 이건 내 전쟁이야. 그리고 이 전쟁에서 나는 물러서지 않아. 아침 6시 노예경은 평소처럼 일어나 스트레칭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스쿼트 200개 대신 그녀는 오래된 트렁크를 꺼냈죠. 그 안에는 30년 군 생활 동안 그녀가 기록해온 모든 수첩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여기 있었군. 노예경은 98년에 작성한 작은 녹색 수첩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군내 여성 차별에 관한 그녀의 기록이 있었죠. 그때 그녀는 소령이었고 홀로 제도 개선을 위해 싸웠어요. 그 수첩 덕분에 그녀는 승리할 수 있었죠. 이번에도 승리할 거야. 노예경은 군 시절 수첩에 남긴 모든 기록들을 다시 꺼냈어요. 그리고 새로운 작전을 짜기 시작했죠. 엄마, 뭐 하세요? 정민이 거실로 나왔어요. 그의 눈은 여전히 붉었지만 이제 그 안에는 작은 결의가 보였죠. 작전 계획을 세우고 있어. 한소영이 어떤 사람인지 파헤치려고. 어떻게요? 노예경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것은 오랜만에 보이는 군인다운 자신감이 묻어나는 미소였죠. 군인의 첫 번째 원칙은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야. 그래야 싸워도 위태롭지 않지. 노예경은 김정식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식 씨, 한소영에 대한 모든 정보가 필요해요. 회사에서의 행적, 이전 연애 관계, 대학 기록 모든 것. 알겠습니다.
하지만 왜 갑자기? 우리가 지금 상대하는 건 한소영 개인이 아니야. 그의 배후에 있는 가족과 권력이지. 우리도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해. 전화를 끊은 노예경은 다음으로 옛 전우이자 현재 국회 보좌관으로 일하는 이미경에게 연락했어요. 미경아, 도움이 필요해. 대성그룹에 대한 정보를 모두 찾아줘. 특히 한정호 회장과 그 가족들의 과거 행적까지. 대성그룹이요? 며느리 집안 회사 아닌가요? 맞아. 그들이 우리를 물러서게 하려 한다면 우리도 그들의 약점을 찾아야지. 이미경은 즉시 움직였어요. 국정감사 자료, 기업 공시, 과거 신문 기사, 심지어 대학 동창들까지 총동원했죠. 그리고 오후 2시 충격적인 정보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한소영의 대학 시절 기록이었어요. 연세대학교 상담센터에 남아있는 비밀 기록이었죠. 선배님, 정말 놀라운 걸 찾았어요. 이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소영 씨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남자친구를 때린 기록이 있어요. 무려 3명의 피해자가 있었는데 모두 아버지가 돈으로 무마했대요. 그중 한 명은 갈비뼈가 부러져서 한 달 동안 입원했어요. 노예경은 침착하게 메모를 적었어요. 그 피해자들 지금 어디 있지? 한 명은 미국으로 이민 갔고 한 명은 부산에서 의사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한 명은 트라우마 때문에 아직도 상담을 받고 있대요. 노예경의 손이 꽉 쥐어졌어요.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과 결혼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죠. 두 번째 충격적인 정보는 대성그룹의 과거 행적이었어요. 한정호 회장은 지난 10년간 직원들에게 무려 20건의 갑질을 저질렀고 그중 5건은 폭행이었어요. 모두 합의금으로 무마된 사건들이었죠. 이런 아버지의 이런 딸이구나. 노예경은 수첩에 적었어요. 가족 전체가 폭력 성향 권력으로 무마하는 패턴. 세 번째는 한소영 어머니의 기록이었어요. 그녀는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들을 수없이 바꿔가며 괴롭혔고 그중 한 명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트라우마를 입었어요. 심지어 간병인을 폭행해서 고소당한 기록도 있었죠. 엄마, 이게 다 사실이에요? 정민은 노예경이 모은 자료들을 보며 충격에 빠졌어요. 그는 처가 어머니가 집에서 일하는 간병인을 학대했다는 증언, 처가 아버지의 회사가 하청들에게 대금을 미지급했다는 고발장, 그리고 한소영이 이전 남자친구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는 증언까지 보았죠. 이건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니야, 정민아. 이 가족 전체가 권력과 돈을 이용해 약자를 억압해온 거야. 정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지 깨달았죠. 왜 이런 사람들 속에 저를 두셨어요, 엄마? 노예경은 아들의 손을 꽉 잡았어요. 내 선택을 존중했기 때문이야. 하지만 이제는 그냥 볼 수 없어. 이 가족은 너를 파괴하고 있어. 그날 오후 노예경은 새로운 작전을 시작했어요. 그녀는 경찰이 아니라 여성가족부 조사관, 군법무검찰, 병원 사회복지사, 언론 내부 고발 담당 기자까지 차례로 움직였어요. 이건 단순한 가정폭력 사건이 아닙니다. 이 가족은 조직적으로 약자를 억압해왔어요. 여성가족부 조사관 박지영은 노예경이 가져온 자료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런 유형의 가해자들은 권력을 이용해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게 만들죠. 노 장군님, 당신 아드님은 정말 용감했습니다. 노예경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내가 더 일찍 알아차렸어야 했어요. 자책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아들을 구해낸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평생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노예경은 아들을 위한 싸움뿐만 아니라 한소영 가족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싸움을 시작했어요. 그녀는 하나씩 증거를 모아 법정에 제출했고 언론에 제보했죠. 이건 내 복수가 아니야. 모든 피해자들의 싸움이야. 노예경의 말에 정민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는 그제야 처음으로 엄마의 등을 의지했죠. 엄마, 고마워요. 그날 저녁 뉴스에는 한소영의 회사 내 괴롭힘에 대한 보도가 나왔어요. 전직 여성 직원들이 그녀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증언한 것이었죠. 이어서 대성그룹의 불법 하도급 관행에 대한 고발도 이어졌어요. 엄마, 이게 다 엄마가 한 거예요? 노예경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그저 진실이 드러나도록 도왔을 뿐이야. 이 모든 피해자들이 오랫동안 목소리를 내려 했지만 대선가의 권력 때문에 억눌려 있었던 거야. 다음 날 아침 한정호 회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사돈어른님, 이제 그만합시다.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다 들어줄게요. 정민이에게 합의금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이 모든 폭로를 중단해 주세요. 노예경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합의금요?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정의의 문제예요. 당신 딸은 내 아들을 학대했고 당신들은 그것을 은폐했어요.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당신, 우리 가족을 파멸시키려는 거요? 아닙니다. 저는 그저 진실이 드러나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리고 내 아들과 다른 피해자들이 정의를 받기를 바라는 것 뿐이죠. 전화를 끄는 노예경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싸움은 쉽지 않았죠.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어요. 그날 오후 노예경은 옛 기록들을 더 살펴봤어요. 특히 군 시절 작성했던 리더십 노트를 찾아봤죠. 리더의 첫 번째 책임은 부하를 지키는 것, 두 번째는 진실을 수호하는 것, 세 번째는 정의를 실현하는 것. 그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는 군인으로서의 원칙을 잊지 않고 있었죠. 그리고 지금 그녀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수호하기 위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싸우고 있었어요. 엄마, 내일 법정 예비 심리죠? 정민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노예경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 없어. 우리는 진실을 갖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날 비난하면 어떡해요? 남자가 여자한테 맞았다고. 노예경은 아들의 손을 꽉 잡았어요. 정민아, 폭력에는 성별이 없어. 내가 당한 건 명백한 범죄야. 그걸 부끄러워할 이유는 없어. 정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죠. 알아요, 이제 알아요, 엄마. 그날 밤 노예경은 마지막 전략을 세웠어요. 그녀는 김정식 변호사와 함께 모든 증거를 검토하고 법정에서의 전략을 논의했죠. 노 장군, 내일이 중요합니다. 예비 심리에서 판사가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지 결정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우리는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노예경은 마지막으로 군 시절의 수첩을 한 번 더 들여다봤어요. 그 안에는 오래전 그녀가 직접 쓴 글이 있었죠. 나는 항상 옳은 일을 위해 싸울 것이다. 그것이 내가 군인인 이유다. 그녀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어요. 그리고 내일의 전투를 위해 잠자리에 들었죠.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것은 진정한 군인의 눈빛이었고 무엇보다도 아들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예경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한소영과 대성그룹은 마지막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그들은 노예경의 군 시절 기록을 뒤져서 그녀를 곤경에 빠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다음 날 새벽 한소영의 변호사팀은 긴급히 모였어요. 그들은 노예경의 군 시절 인사 기록을 입수했고 그 안에서 약점을 찾아냈어요. 20년 전 한 건의 징계 기록이었죠. 부하를 너무 엄하게 다뤘다는 이유로 받은 경고장이었어요. 이걸로 노예경의 신뢰성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한소영의 변호사가 말했어요. 그들은 또한 노예경이 군 시절 받은 여군 우대 혜택들을 문제 삼을 계획도 세웠어요. 여성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아온 사람이 이제 와서 정의를 말한다는 건 모순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건 노예경이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군 시절 기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한 반박 자료도 준비해 두었죠. 법정 전날 밤 노예경은 정민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정민아, 내일 법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기억해. 내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당한 건 명백한 범죄야.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보다는 결의가 더 많이 보였죠.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난 평생 그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노예경은 아들을 꽉 안아주었어요. 아니야, 정민아. 내가 용기를 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넌 생각보다 훨씬 강한 아이야. 그날 밤 노예경은 마지막으로 군복을 꺼내 입었어요. 거울 앞에 선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위험이 있었어요.
내일 법정에서 그녀의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법원 앞. 노예경은 검은색 정장을 단정히 입고 아들의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군복을 입고 있었을 시간, 그녀는 전투복 대신 정장을 입고 아들과 함께 법정에 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그들을 향해 터져 나왔지만 노예경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엄마 떨려요. 정민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노예경은 아들의 손을 더 꽉 잡아주었죠. 두려워하지 마. 우리는 진실을 가지고 있어.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맞은편에 한소영과 그의 가족이 앉아 있었어요. 한소영은 깔끔한 정장을 입고 마치 억울한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의 부모는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 뒤로는 값비싼 양복을 입은 변호사들이 서 있었어요. 노예경은 담담하게 자리에 앉았어요. 김정식 변호사가 그녀에게 속삭였죠.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는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한소영 측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죠.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부부 갈등을 시어머니가 군대식으로 확대한 사례입니다. 노예경 씨는 군 출신의 권위주의적 성향으로 젊은 부부의 가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노예경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미 이런 공격을 예상하고 있었죠. 김정식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각한 가정폭력 사건입니다. 피해자 정민 씨는 결혼 이후 지속적인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아왔습니다. 우리는 이를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를 제시해 주세요. 김정식 변호사는 병원 진단서, 정민의 부상 사진, 그리고 녹음된 통화 내용을 제출했어요. 그러나 한소영 측 변호사가 곧바로 반박했죠. 이 증거들은 모두 시어머니가 개입한 이후에 조작된 것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결혼 생활 중에는 어떤 신고도 진단서도 없었습니다. 노예경은 그때 김정식 변호사에게 작은 메모를 건넸어요. 변호사는 메모를 읽고 미소를 지었죠. 재판장님, 저희는 결정적인 증거를 더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는 법원에 CCTV 영상을 제출했어요. 한소영의 집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 영상이었죠. 판사가 영상 재생을 명령했어요. 화면에는 한소영이 정민의 목을 밀치며 욕설을 퍼붓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이 빌어먹을 밥은 뭐야? 내가 재벌 딸이라고 여기서 맘대로 해도 될 것 같아? 한소영의 손이 정민의 얼굴을 향해 날아갔고 정민은 바닥에 쓰러졌어요. 방청석이 순식간에 술렁였어요. 노예경은 고개를 숙였죠. 그녀는 이 영상을 여러 번 봤지만 여전히 견디기 어려웠어요. 아들이 저렇게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것은 말이에요. 이건. 한소영은 당황한 표정으로 변호사를 쳐다봤어요. 그의 변호사도 당황한 듯 했죠. 재판장님, 이 영상은 어떻게 확보된 것인지 출처가 의심스럽습니다. 불법적으로 획득했을 가능성이. 그때 노예경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예경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이 영상은 한소영 씨의 집에 설치된 정식 보안 카메라의 영상입니다. 아들이 이 영상을 백업해 두었고 저에게 제공했습니다. 불법적인 획득이 아닙니다. 한소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거짓말이에요. 정민이가 그런 영상을 가져갈 리가 없어요. 노예경이 천천히 한소영을 바라봤어요. 폭력을 견디다 못한 내 아들이 언젠가 도망칠 날을 대비해 증거를 모아둔 거야. 군인의 아들답게 말이지. 방청석에서 작은 탄성이 들렸어요. 한소영은 끝까지 비웃었죠. 군복 벗으면 평범한 여자인 줄 알았는데. 그 순간 판사가 추가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어요. 김정식 변호사가 제출한 명단에 있는 증인이었죠. 법정에 들어선 사람은 60대의 남성이었어요. 그는 엄숙한 표정으로 증언대에 섰죠. 성함과 직업을 말씀해 주세요. 박지훈입니다. 전 육군 정보병과 장교였고 현재는 퇴역했습니다. 한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분명 이 증인을 알아보는 것 같았죠. 피고인 한소영 씨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저는 한소영 씨가 대학 시절 저희 아들과 교제할 때 그녀를 알게 되었습니다.
방청석이 다시 술렁였어요. 판사가 계속 질문했죠. 한소영 씨에 대해 어떤 정보를 가지고 계신지요? 박지우는 천천히 서류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병원 기록이었죠. 한소영 씨는 대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들을 폭행해 갈비뼈 3대를 부러뜨렸습니다. 저희 아들은 한 달 동안 입원해야 했어요. 한소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건 불공정해요. 대학 시절 일을 여기서 들추다니. 판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피고인은 자리에 앉으세요. 이 증언은 당신의 성향과 행동 패턴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노예경은 담담하게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죠. 군 시절 인맥을 총동원해 한소영의 과거를 파헤친 것이었어요. 이어서 한소영의 전 남자친구가 증언대에 섰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한소영은 처음엔 다정했어요. 하지만 점점 통제하기 시작했고 결국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저는 그때 신고할 용기가 없었어요. 두 번째 전 남자친구도 비슷한 증언을 했어요. 한소영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특히 남자가 자신보다 약하다고 느끼면 더욱 심하게 괴롭혔어요. 증언이 계속될수록 한소영과 그의 가족은 점점 더 초조해 보였어요. 특히 한소영의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나가려 했죠. 하지만 판사가 그를 제지했어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휴정 시간 노예경은 복도에서 정민을 안아주었어요. 잘하고 있어, 정민아. 용기 내서 증언해줘서 고마워. 정민은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소영이가 날 노려보는 게 무서워요. 노예경은 아들의 어깨를 꽉 잡았어요. 두려워하지 마. 그녀는 더 이상 너를 해칠 수 없어. 오후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이번에는 정민이 증언대에 섰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겪은 폭력과 학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법정은 숨막히게 조용했죠. 처음엔 단순한 말다툼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심해졌고 장모님은 그게 다 제 잘못이라고 했어요. 더 순종하고 더 참으라고. 정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노예경은 아들을 바라보며 힘을 주려 했죠. 가장 심했던 때는 언제였나요? 판사가 물었어요. 정민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제가 우울증 진단을 받았을 때였어요. 법정이 다시 한번 술렁였어요. 이것은 재판 전에 공개되지 않은 사실이었죠. 우울증이요? 네, 3달 전에 알게 됐어요. 그런데 소영이가 정신병자랑 살 수 없다며. 정민의 목소리가 흐려졌어요. 그는 울음을 참으며 계속했죠. 저를 밀쳐서 계단에서 넘어뜨렸어요. 그리고 이런 약한 남자는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법정은 완전히 침묵에 빠졌어요. 노예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그녀는 이 사실을 몰랐어요. 정민이 그녀에게 말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한소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거짓말이야. 내가 그런 적 없어. 판사가 망치를 내리쳤어요. 피고인 발언 기회가 주어질 때까지 자리에 앉아 계세요. 재판은 계속되었고 증거는 하나둘 쌓여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김정식 변호사가 마지막 증거를 제출했어요. 그것은 한소영이 정민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들이었죠. 판사가 그 내용을 읽어 내려갔어요. 너 같은 약한 남자는 죽어도 상관없어. 엄마한테 일러봤자 소용없을 거야. 우리가 누군지 알잖아. 내가 나를 떠나면 너와 내 엄마 둘 다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릴 거야.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이것은 명백한 협박이었죠. 한소영의 변호사조차 할 말을 잃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변호할 수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으니까요. 판사가 한소영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어요. 한소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저는 그냥 화가 났을 뿐이에요. 정민이가 제 마음을 몰라줘서. 화가 났다고 해서 폭력을 휘둘러도 되는 건가요? 판사의 목소리는 엄중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명백한 범죄라는 걸 인정하십니까? 한소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고개만 숙인 채 있었죠. 그때 한소영의 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저희가 잘못 교육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딸도 어린데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판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것은 용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의 문제입니다. 한소영의 아버지도 일어나서 말했어요. 저희가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노예경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예경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것은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제 아들은 석 달 동안 지옥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매일 맞고 매일 모욕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외면했습니다. 이것이 정의입니까? 이것이 가정입니까? 노예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아들은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자라서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틀렸습니다. 폭력 앞에서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정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노예경의 말에 모든 사람이 집중하고 있었죠. 저는 30년간 군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군인의 첫 번째 임무는 약한 사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군인이 아닌 어머니로서 제 아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만이 아닙니다. 이 법정에는 수많은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한소영 씨에게 피해를 당한 모든 사람들, 대성그룹에게 억압받은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가 말입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지만 박수는 쉽게 멈추지 않았어요. 재판부가 잠시 휴정을 선언하고 협의를 위해 퇴장했어요. 30분 후 판사가 다시 나타났어요. 그의 표정은 엄숙했죠. 이 법원은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또한 이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이송됩니다. 피고인의 가정폭력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합니다. 노예경은 담담하게 판결을 들었어요. 그녀는 정민의 손을 꽉 잡았죠. 이겼어, 정민아. 정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것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닌 해방의 눈물이었죠. 법정을 나서는 순간 한소영이 그들 앞을 가로막았어요. 이게 끝이 아니야. 내 인생을 망쳤으니 책임져야 할 거야. 노예경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한소영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쓰리스타 장군의 위엄이 담겨 있었죠. 한소영 씨, 삼성 장군은 협상하지 않는다. 내 아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접근하면 그땐 진짜 전쟁이 시작될 거야. 한소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의 부모가 그를 데리고 빠르게 법정을 빠져나갔죠. 바깥으로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그들을 향해 터져 나왔죠. 노 장군님, 오늘 승소 소감이 어떠십니까? 노예경은 천천히 대답했어요. 이건 승리가 아닙니다. 이건 정의의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많은 정민이들이 침묵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재판이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가정폭력의 성별은 없습니다.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언론은 노예경에게 다시 주목했어요. 끝까지 아들을 지킨 전직 쓰리스타 엄마의 싸움, 육군 장성 출신 어머니, 가정폭력과의 전쟁에서 승리, 재벌가 며느리의 폭력, 군인 출신 시어머니가 막았다. 그날 밤 노예경은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들은 오랜만에 맛있는 저녁을 먹고 진짜 이야기를 나눴죠. 엄마, 미안해요. 우울증 이야기를 말하지 않아서. 노예경은 아들의 손을 꽉 잡았어요. 괜찮아. 넌 혼자가 아니야. 이제부턴 모든 것을 함께 이겨내자.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난 아직도 그 지옥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노예경은 아들을 안아주었어요. 아니야, 정민아. 내가 용기를 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넌 생각보다 훨씬 강한 아이야. 그날 밤 노예경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그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녀는 아들을 지켰고 정의를 실현했으며 진실을 밝혀냈어요. 그것이 진정한 삼성 장군의 임무였으니까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녀가 어머니로서 아들을 구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수많은 침묵하는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며칠 후 정민은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죠. 노예경은 그런 아들을 옆에서 지켜보며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이제 그녀는 다른 피해자들을 돕는 일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이에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어요. 이촌동 아파트의 창문으로 따스한 햇살이 스며들었죠. 노예경은 매일 아침처럼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스쿼트 200개가 아닌 요가 동작을 천천히 하고 있었죠. 몸과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새로운 루틴이었어요. 엄마, 아침 식사 준비됐어요. 정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노예경은 미소를 지으며 거실로 나왔죠. 식탁에는 따뜻한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어요. 정민은 이제 예전의 밝은 모습을 많이 되찾았어요. 상담을 꾸준히 받으면서 천천히 트라우마를 극복해 나가고 있었죠. 오늘 대학교에서 특강한다면서? 노예경이 물었어요.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가정폭력 예방에 관한 강의예요. 제 경험을 나누는 거죠. 노예경은 뿌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들이 자신의 아픈 경험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재판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한소영은 가정폭력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대성그룹은 여러 의혹들로 인해 대대적인 조사를 받게 되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민이 자신의 삶을 되찾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엄마, 어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민이 말했어요. 제 이야기를 책으로 내고 싶다고 하네요. 남성 가정폭력 피해자의 수기로요. 노예경은 커피를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구나. 내 이야기가 다른 피해자들에게 용기가 될 거야. 정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엄마도 함께 써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 아들을 구해내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요. 노예경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네, 엄마의 이야기도 중요해요. 가족이 어떻게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노예경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벚꽃이 만개해 있었죠. 봄의 시작을 알리는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생각해 볼게. 하지만 우리 이야기가 정말 도움이 될까? 물론이에요, 엄마. 엄마가 보여준 용기와 사랑이 저를 살렸어요. 그날 오후 노예경은 여성가족부에서 개최하는 가정폭력 예방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그녀는 이제 정기적으로 이런 행사에 참여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었어요. 강연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의 눈에는 진지함과 관심이 가득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예경입니다. 노예경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는 30년간 군인으로 살았지만 가장 어려운 전쟁은 가정에서 벌어졌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집중했어요. 제 아들이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 저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군대에서는 명확한 지휘 체계와 규정이 있었지만 가정 안의 폭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어요. 특히 남성이 피해자일 때는 더욱 복잡했죠. 노예경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폭력 앞에서는 성별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피해자를 지키는 것이 가족의 첫 번째 임무라는 것을요.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한 중년 여성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제 며느리도 아들을 때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노예경은 그 여성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의 말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노예경에게 다가와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그 중에는 비슷한 경험을 가진 가족들도 있었고 전문가들도 있었어요. 노 장군님, 정말 용기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 한 상담사가 말했어요. 덕분에 많은 남성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할 용기를 얻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노예경은 정민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오늘 강의 어땠어요? 좋았어. 너도 강의는 어땠니?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남학생들이 진지하게 들어줬어요. 노예경은 뿌듯한 마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저녁 식사를 하며 두 사람은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눴어요. 엄마, 오늘 한 학생이 저에게 고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상담을 받기로 결정했대요. 정민의 얼굴에는 뿌듯함이 가득했어요.
그거 참 좋구나. 내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세미나에서 엄마 이야기를 들은 한 어머니가 저에게 연락처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자기 아들 문제로 상담을 받고 싶다면서요. 노예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날 밤 노예경은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군 시절부터 써온 습관이었지만 요즘에는 자주 쓰지 않았었죠. 오늘 또 한 명의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했다. 정민이의 용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싸운 진짜 이유였구나. 다음 날 아침 정민이 흥미로운 소식을 가져왔어요. 엄마 여성가족부에서 남성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센터를 새로 만든대요. 그리고 저에게 자문위원을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노예경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그거 좋은 소식이네. 엄마에게도 명예 고문을 해달라는 요청이 올 거예요. 제가 추천했거든요. 정민이 미소를 지었어요. 노예경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물론이에요. 엄마처럼 강하고 지혜로운 분이 필요해요. 주말에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한강공원에 나갔어요. 봄날의 공기는 상쾌했고 벚꽃이 만개해 있었죠. 노예경은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봤어요. 정민은 옆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죠.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엄마 요즘 행복해요. 정민이 갑자기 말했어요. 노예경은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봤어요. 정말? 네, 오랜만에 진짜 행복해요. 무서워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어서요. 노예경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다행이다, 정민아.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정민의 말을 노예경이 막았어요. 아니야, 내가 용기를 냈기 때문이야. 엄마는 그저 내 곁에 있었을 뿐이야.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한강의 물결을 바라봤어요. 엄마 앞으로 뭐 하고 싶으세요? 정민이 물었어요. 노예경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우리 같은 가족들을 돕고 싶어. 혼자 싸우지 않게, 포기하지 않게 말이야.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함께하고 싶어요. 그때 한 젊은 여성이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혹시 노예경 장군님이세요? 노예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런데요. 저는 기자인데요. 장군님 이야기를 기사로 읽었어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제 남동생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여성은 감사 인사를 전하고 갔어요. 노예경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 이야기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구나. 그래요, 엄마.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한강 위로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죠. 노예경과 정민은 천천히 집으로 향했어요. 걸어가면서 두 사람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엄마, 우리가 만드는 센터는 어떤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든 편안하게 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곳이면 좋겠어.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하며 정민이 말했어요. 엄마, 오늘 출판사에서 최종 원고 일정을 보내왔어요. 다음 달에 책이 나온대요. 제목은 뭐로 정했니? 엄마가 구해준 나로 했어요. 어때요? 노예경은 미소를 지었어요. 좋구나. 정말 좋아.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텔레비전을 봤어요. 뉴스에서는 새로 만들어지는 남성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에 대한 소식이 나왔어요. 우리가 시작한 일이 이렇게 커지고 있구나. 노예경이 중얼거렸어요. 엄마 자랑스러워요. 정민이 말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노예경은 베란다에 나가 한강을 바라봤어요. 물결이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죠.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봄밤의 공기는 따뜻했어요. 이제 진짜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아. 노예경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방에서 정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잘 자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정민아. 잘 자. 노예경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강을 바라봤죠.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고 그것은 삶이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노예경은 이제 더 이상 전쟁을 치르는 장군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사랑으로 아들을 지킨 어머니였고
다른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아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평범한 엄마였죠. 한강의 물결은 오늘 밤도 잔잔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결처럼 노예경과 정민의 새로운 살도 평화롭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폭풍은 지나갔고 이제는 평온한 봄날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3스타 장군 노예경과 아들 정민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죠. 가정폭력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남성도 어린이도 노인도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랑하는 가족이 옆에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노예경 장군처럼 용감한 어머니가 되지 못하더라도 정민이처럼 용기 내어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믿고 사랑하는 마음이니까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것이죠. 혹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외면하지 마시고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어떤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